그 다음에 대학들과 연결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후에 이제 콜센터나 그 다음에 재정관리 부분들을 PPL에 위탁하게 되는데요. PPL은 이 책의 두 번째 저자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여기에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주의 내용들을 위탁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버지니아, 위스콘신,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이제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과 연계해서 테네시주의 내용들을 보면 테네시주는 실질적으로 전환 서비스, 그러니까 거주시설을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내용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경우입니다. 테네시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옴스테이드와 관련된 판결에 근거한 소송, 이제 그런 형식의 소송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서비스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자기주도 프로그램으로 그것들을 이제 진행하게 되어서 그 내용이나 설계 방식이 조금 또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의 전반적인 목표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75쪽의 초이스 프로그램, 초이스 웨이버죠. 초이스 웨이버를 보시면은 실적으로 6년 만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자들을 3배나 증가시키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자기들의 웨이버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은 MCO, 영리 MCO가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영리 MCO를 근데 여기는 굉장히 컨트롤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리 MCO하고 계약을 진행할 때에 실적으로 이 MCO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할 때에 그 계약서가 35쪽에 달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떻게 자기들이 성과를 보일 것이고 보고서는 어떻게 쓸 것이고 절차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이 관련된 자기주도와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영리 MCO라는 것이 이제 매니지드 케어 할 수 있는 오르가나이제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것들을 위탁하는 이제 내용으로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테네시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서비스 전환 관련된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면서 서비스 효율화에 굉장한 성과를 올리죠. 한 달간 한 사람에게 120달러 정도를 예산을 감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전환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이것들이 진행되는 부분, 하나는 효율성,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것들이 진행되는 부분. 그래서 예산 절감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조되었을 때에 인권운동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개인 예산제, 개별 예산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진보적인 단체가 반대하는 것이 예산 감축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맥락이 다 있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이제 이 두 축에서 이것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인 예산 관련된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은 실질적으로 참여를 계속해서 이런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 안 해도 저는 이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흘러갈 때에 어떻게 자기주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아마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자기주도 프로그램 자체를 고용하고 연계시키는 방식의 웨이버도 만들어내죠. 여러 주들의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250개 가량의 자기주도 프로그램이 미국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획일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캘리포니아에 주는 장애인권운동과 노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었고요. 위스콘신주는
기초자치단체 웨인 카운티가 이것들을 주도하고 처음 시작했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주는 중앙부처, 주 단위긴 하지만요. 보건복지부, 보건부가 이것들을 상당히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테네시주 같은 것은 거주신을 전환 사업 형태로 자기주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늘 고민하는 내용들 안에서 지금 자기주도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 테네시주의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 내용들도 읽어보시면 재미있고요. 결론입니다. 결론. 자기주도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첫 번째. 첫 번째죠. 기관의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기관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 이걸 어떻게 이들이 주도하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연구사업, 성과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이죠. 세 번째는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참여자, 가족, 권익공간, 노조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들 속에서 이것들이 성장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훌륭한 공무원들입니다. 자기주도를 주 차원의 헌신. 그래서 자기주도는 우리는 상당히 지금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죠. 이들의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연구, 성과를 잘 연구해서 그것들을 잘 정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지지자 그룹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들 중요하고, 네 번째는 정부 영역에서 이것들을 끌어내는 훌륭한 사람들이 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4가지 요소가 자기주도를 성장시켜 주고 있다. 주 차원에서 보았을 때. 오늘 1분 정도 더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챕터의 내용들을 좀 길지만 한번 보시면은 자기주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좀 이렇게 피부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떤 모양새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챕터를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